안녕하세요. 저는 LG전자 에어솔루션 연구소 박형호 연구위원입니다. 공기과학연구소 부소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실내 공기질은 초기에 대기질의 일부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점차 독립된 영역으로 자리매김하였는데 현대인의 건강보호 측면에서 중요성이 더욱 증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WHO 유럽 사무소에서 1987년에 처음으로 유럽 대기질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고, 이 가이드라인에서 라돈, 담배 연기, 그리고 실내 공기 오염 물질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WHO에서는 실내 공기질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제정하기 위한 작업반을 운영하여 2009년에는 결로와 곰팡이, 2010년에는 대표적 실내 오염 물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각각 발간하였습니다. IAQ에 대한 관심은 사무공간의 실내 공기오염 문제로 시작하여 신축 공동주택, 그리고 학교, 교통수단 등으로 확대되어 왔고, 환경성 질환과 연계하여 민간계층의 생활공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 또 복지사회를 지향하면서 복지시설의 IAQ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내 공간은 쾌적한 삶의 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사람이 인위적으로 외부 환경과 격리시킨 곳입니다. 이러한 실내 공간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환경 요소로서 열, 소음, 조도, 그리고 공기질 등이 있는데, 사람들은 춥고 더운 환경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실내 공간에서 열적 쾌적성에 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매우 체계적으로 수행되어 다양한 지표들이 개발되었고, 또 공조업계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건물 공조 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음과 조도도 사람들이 쉽게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실내 공간에서 이들 요소를 법적으로 규제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비해 공기질의 경우에는 사람마다 민감성이 크게 달라 공기질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부족하여 기술 개발이나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개인 위생은 물론 머무는 공간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위생까지 건강한 공기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거리두기 등 외부 활동의 제한으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실내 공기질 관리에서 감염성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WHO 가이드에 따르면 코비드-19는 비말 감염에 의한 전파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만, 코비드-19의 비말액이 기류를 타고 타인 혹은 다른 공간에 전파되어 감염을 일으키는 공기 감염의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조업계도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공조 설비, 운전 방법과 요소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제실자의 건강 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도화수 등 전해기 공조로 환기 방식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고, 환기량 또한 CO2 발생량 기준에서 감염 저감을 위한 오염물질 농도 희석을 위한 방향으로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환기율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환기가 취약한 공간은 고성능 헤파 필터가 장착된 공기청정기를 적극 도입하고 있으며, 안전한 제품 사용을 위해 전문가에 의한 주기적인 필터 관리에 대한 필요성도 커지고 있어서 유지 보수 사업 영역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 측면에서는 항균 필터, UV 살균 등 다양한 항살균 기술이 공조 분야에 빠르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 HVAC 설비 고도화를 위한 법령들도 정비되고 있어서 위생 공조에 대한 새로운 사업 계획도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중요도의 우선순위가 있다기보다는 IAQ 향상을 위하여 여러 가지 핵심 기술이 잘 연동되어 운전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기는 실내에서 발생하는 CO2와 입자상, 가스상 오염 물질을 실외로 신속히 배출하고 실내에 신선한 공기를 도입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정한 환기량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환기가 어렵거나 부족한 공간은 공기청정기나 에어컨용 공기청정기에 적용된 고성능 필터를 통해 공기를 순환시켜 오염물질을 신속히 제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필터를 통해 걸러진 바이러스나 세균 등은 다시 증식하지 않도록 항균, 살균 기술을 적용하여 억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조에너지나 쾌적감, 미생물 증식이 모두 실내의 온도와 습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환경별 최적 조건을 찾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대부분의 공기업체와 마찬가지로 자사도 그동안 미세먼지 제거에 초점을 맞춰 실내 공기질을 관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제7자의 위생,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유해가스를 포함한 실내 오염물질 전반에 대한 관리 기술로 전환하였고, 특히 감염성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였습니다. 부유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헤파 필터, 또 하이 머브 필터, 고효율 전기집진 필터 등 여과 방식을 고도화하여 와스, AHU, 그리고 환기장치, 에어컨 실내기, 공기청정기 등에 적극 적용하고 있습니다. 헤파 필터는 부유 입자를 최소 99.97% 이상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부유 바이러스 제거에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이미 PM1.0, PM2.5 등 초미세먼지 제거에 효과적임이 검증되어 학교, 가정,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코비드19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대략 60에서 200 나노메타 크기이며 주로 수마이크론의 비말에 포함되어 확산되기 때문에 공기청정기에 잘 제거되며 이미 국내의 다수의 인증기관을 통해 성적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시레와 리바에서도 헤파 필터가 장착된 공기청정기는 감염성 에어로졸의 농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브 필터도 헤파 필터와 마찬가지로 멜트블로운 부지포로 구성되며 바이러스 차단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머브 13 이상을 권장합니다. 또한 전기집진 필터는 90% 이상의 원패스 미세먼지 제거 성능을 가지면서 압력 손실이 매우 낮아 공조기의 기본 풍량을 악화시키지 않고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을 갖습니다. 다만 플라즈마 방식은 오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존 발생이 없는 브로시 타입 이온 대정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포집된 바이러스에 의한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터에 부착된 바이러스를 불활성화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 필터, 고전압 살균, 그리고 UV 광조사 기술을 공기청정기와 다양한 H백 제품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항바이러스 필터는 기존 헤파 필터에 살균 물질을 포함시켜 바이러스를 산화시키거나 이온 교환을 통해 파괴하여 감염력을 없앱니다. 한편 자사는 UVC 광을 이용하여 바이러스의 DNA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어 증식을 억제하는 기술도 제품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살균 효율도 99.99% 이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자사의 UVC LED 기술은 기존의 UV 램프 대비 수은이었고 안전하며 소형, 장수명으로서 제품 적용에 매우 유리합니다. 아시다시피 빌딩 공조의 목적은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냉방과 난방을 위해 에너지를 공급하듯이 실내 공기질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한 에너지 공급도 빌딩 공조의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에너지 효율 관점에서 보면 고효율 냉난방 기술을 적용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듯이 효과적인 실내 공기질 관리를 통해 건물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실내 공기질 관리는 보통 환기를 통해 진행되었고 건물 전체를 법정 환기량으로 운전하게 됩니다. 상당 부분의 건물 에너지가 환기 과정에서 소비되는데 사실 건물에는 오염이 발생하는 구역과 그렇지 않는 구역이 병존하기 때문에 이를 잘 파악하여 필요한 부분만 운전한다면 환기에 의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겁니다. 최근 현장 실승평가에서 IoT 공기질 센서를 적용한 경우 빌딩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고효율 전열 교환 기술, 공기청정 기술을 적극 도입한다면 빌딩 에너지 소비는 더욱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래 건물 규제에 따르면 향후 신축 건물은 패시브 하우스, 제로 에너지 빌딩 등 에너지 소비를 극소화하도록 설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하여 건물은 단열을 강화하고 누기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므로 외부 오염원에 의한 위험은 상대적으로 완화되겠지만 필연적으로 요리나 실내 활동에 의해 실내 공기질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손실이 적은 고효율 환기 기술은 물론 미세먼지, 유해가스, 세균, 바이러스 등 실내 오염물질을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는 공기청정 기술과 항균, 살균 기술, 실시간 오염물질 측정 기술이 더욱 고도화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관련된 R&D 투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에너지 친화적인 전해기 공조 기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중앙 공조 방식의 리턴 공기의 혼합으로 교차 감염 위험성을 증가시킵니다. 혼합 공조 방식에서 감염원 및 오염물질은 AH 및 일반 덕트의 재순환을 통해 다른 구역으로 전파되어 감염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해기 공조 방식 도입이 필요합니다. 전해기 방식은 감염원 및 오염물질은 별도의 덕트로 인해 다른 구역으로 전파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해기로 냉각 및 가열할 경우 과다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에너지 친화적인 복합 공조 방식을 고도화해야 합니다. 개별 환기와 도화스, 개별 환기와 개별 공조 혹은 도화스와 개별 공조 시스템을 적용하면 다른 공간에 대한 감염 확산 방지하고 에너지를 절감하는 데 유용합니다. 주거 환경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 중 가장 심각한 것이 주방 요리 중 발생하는 유증기와 냄새, 유해가스입니다. 발생량이 많고 건강에 유해한 물질이지만 필터의 수명을 급속히 악화시키는 문제가 있어서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환경에서도 오염물질 제거 성능을 유지할 수 있고 충분한 처리 용량을 가진 새로운 소재의 에어필터를 연구하고 있고 오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기루 솔루션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금은 미래의 일이지만 패시브 하우스나 제로 에너지 빌딩 트렌드에 맞춰 환기 부하를 보조할 수 있도록 CO2를 제거하고 산소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신개념의 에너지 친화적 공기질 제어 기술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기술과 제품들을 적극적으로 현장에 적용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마스크를 쓰거나 손 씻기 정도의 기초적인 개인 위생만 지키더라도 여러 사람들과 함께 다양한 행사와 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이 조만간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